오늘은 행복한 토요일이에요. 집안일 좀 대충 해놓고 제가 책상 앞에 앉았는데 원래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리러 갔었어요. 양재진, 양재웅 이 박사님, 이 의사 선생님들의 책 유튜브 보다가 또 이분들이 책 소개를 하시길래 어떤 책일까 하고 원래 이 책을 빌리러 갔는데 이 책 옆에 이렇게 책 둘러보다가 우리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다들 그 책 아시죠? 그 책을 쓰신 양창순 박사님의 또 이 담백하게 산다는 것, 이 책이 있는 거예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집에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없고 아무래도 올해 새로 또 책이 나와서 도서관에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빌려봐야겠어요. 담백하게 산다는 것.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씨가 썼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에서 단박하다 이 말이 나왔었는데 저는 담백하다, 단박하다 다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책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불필요한 감정에 의연해지는 삶의 태도. 이분 프롤로그를 보면 제가 다 읽지 않고 여기 제가 연필로 밑으로 그어놓은 부분만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완전히 미련을 버리는 것이다. 둘 중 하나만 취하는 셈이다. 그것이 바로 이진법의 담백함이다. 즉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이 바로 담백한 삶의 기술이 아닐까? 제가 조금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는데 모든 일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민을 엄청 해요. 그러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제가 이번에 마스터즈 대회 나가는 것도 계속 나가도 될까? 내 실력으로 나가는 건 무리일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아직 내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큰 수영장 가서 한번 경험 삼아 한번 해보자 이쪽으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리니까 더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니면 도니까 결정을 했으니까 그냥 쭉 밀고 나가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학교에서 이렇게 읽다가 머리에 잘 집중을 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제 첫 부분은 잘 집중이 잘 안 돼서 읽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한 3분의 1 정도로 오늘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 끝부분에 제가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제가 이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잠깐요. 차 한 잔 마시고 인생의 구비를 돌고 돌아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의 말에 담긴 통렬함을 이해할 것이다. 내 경우 만켈의 그 말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푸시킨의 시구와 동의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비로소 그 모든 무와 기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살아있는 한 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은켈은 그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뿐이라고 말했다. 지금 그리고 여기를 살아내는 것에 바로 우리 삶의 유일무이함, 우리 삶의 경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의 이 말에도 깊이 동의한다. 결국 그 또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에 발목을 잡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흔들리면서 가장 중요한 현재를 낭비하곤 한다. 제가 이 부분을 표시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미래에 대해 불안을 현재를 낭비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 요즘 책 읽은 책 대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간직하기, 이 부분을 제가 여기 붙이고 왔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자 애써야 한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면을 가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한다면, 또한 그 긴 세월 동안 서로가 멀리 있어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어느 순간 상대와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에서 비롯된 관계는 보다 더 담백해지지 않을까 싶다. 서로에 대해 바라는 욕망이나 집착,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으니 말이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서로에 대해 바라는 욕망이나 집착,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한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포스트잇을 여기를 또 붙여놨네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편이어야 한다. 벨기에의 시인이자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이 곡 파랑새에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두 남매가 나온다. 남매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멀리 여행길을 떠나지만 그 어디에서도 파랑새를 찾지 못한다. 그러다 결국 집에 돌아와서야 집 문에 매달린 새장 속에서 파랑새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파랑새의 내용처럼 항상 진실도 우리 옆에 있고 좋은 사람도 내 옆에 있건만 우리는 항상 화려한 삶을 갈망하느라 내 주위에 있는 소박하고도 진솔한 관계의 가치를 놓치고 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스스로의 편이 아닐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결국 역시나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인 셈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내 편으로 만들어 함께 힘을 합쳐 살아가야 한다.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어느 작가의 말처럼 스스로를 가장 믿을 수 있는 보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내게 그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모든 책에서 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중심은 나고 나는 나를 믿어야 되고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내 편이어야 되고 요즘 책들을 읽으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양창순 박사님의 마지막 에필로그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저도 계속 이 영상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등바등하던 날들이여 이젠 안녕. 상담을 하면서 꿈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행복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한다.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또 어김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 돈이다. 다시 그럼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행복하겠느냐고 물으면 대개 최소한 50억은 있어야 한다거나 한 달에 1억 원 정도는 써야 한다는 등의 대답을 내놓는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려면 돈은 꼭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자긍심도 지킬 수 있고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도 있다.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도와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돈이 행복의 일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때때로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마음이 우울하고 삶이 불행하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이 돈을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지만 우리의 진짜 마지막 가치가 돈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리는 왜 그렇게도 돈을 벌고 싶어 할까? 이 질문에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대답은 하나로 모아진다. 그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물론 누구에게나 인간관계는 쉽지 않다. 상처도 많이 받는다. 하지만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길 역시 인간관계 속에 답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그로 인해 기쁨과 희망을 느낄 때가 아니던가? 아마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누릴 때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될 뿐더러 마음의 평화에 관여하는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건 학설로도 밝혀졌다. 문제는 원하는 만큼 돈을 벌기도 쉽지 않지만 인간관계 역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 책을 기획하면서 담당 편집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다음과 같은 유지의 말을 했다. 우리는 늘 어딘가에 얽매여서 남들 따라 흔들리면서 재고 따지면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걱정하고 주저하면서 때로는 방어적으로 굴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간다. 삶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지쳐가는 느낌이다.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고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다. 자랑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척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양손에 이것저것 꽉 쥔 채로 살고 싶지도 않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은 미련 없이 버리고 싶다.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과 쓸모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단순하고 담백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 진짜 이 교수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 그렇죠? 인생을 좀 더 가볍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살고 싶다면 우린 변화해야 한다. 그 누구도 눈치 보고 불필요하게 마음 쓰고 걱정만 하면서 아등바등 살고 싶어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변화할 사람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상대를 애써 바꾸기 위해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압력을 넣는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말처럼 쉬운 과정은 아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옮겨놓다 보면 머지않아 기쁘게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것이다. 아등바등하던 날들이여 이젠 안녕. 정말 이 책, 이 부분 읽으면서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모두 다 아등바등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아등바등 살았던 날들이요 안녕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책에서 많은 뭐라고 해야 되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읽으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한 부분을 또 이렇게 살아야겠다 실천을 하게 되고 계속 머릿속이 되뇌이게 되고 저는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제가 올린 영상을 계속 보거든요. 듣고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틀어놓고 계속 듣는데 제가 정말 몇 년 전에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책도 인간관계에 대한 게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찍어 놓으면 제가 이 책 읽은 부분을 다시 그 목록에 있으니까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또 오늘 또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그냥 지나가면 제가 이 책을 읽었는지 몇 년 후에 봤을 때 생각이 잘 안 나고 이 책에서 내가 뭘 얻었었는지 그런 걸 잘 잊어버리는 요즘 바쁘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작업도 저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은 지금 이제 11시가 넘었는데 또 오후에 할 일들 다 하고 휴일 잘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나 자신에게 화이팅 하면서 이만 마칠게요.